아니 도대체 금리는 왜 오르는 겁니까? 금리 이러지도 저러지도 우리요 우리 시행사가 아닌 이상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테니까 그 중에서 조금 더 좋은 거 뭐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거래 절벽 그러니까 가격이 내려도 거래가 안 된다. 10몇 달 음반 거래됐더라고요. 나중에 무조건 오를 거야. 이 부분이 혹시 궁금하시면은 문의 주시고요. 이건 내부적인 거라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하나 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좀 찍고 있는데 좀 진동을 좀 해놓으시던가 좀. 아, 매너가 진짜.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박근일입니다. 네, 이주석입니다. 자, 오늘은 이주석 실장님을 모시고 그냥 전반적으로 요즘 시장 상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시장 상황이 많이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많이 어렵죠. 제 이제 몰골만 봐도 아실 텐데. 자, 네, 보이시죠? 네. 많이 요즘에 시장 상황 자체가 힘든데 그 이유를 드는 게 지금 뭐 금리가 있을 거고 연말이다 보니까 돈이 많이 나갈 때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돈을 안 쓰는 것도 같기도 하고. 아니 뭐 저희 작년에도 겪어보셨겠지만 연말에는 잘 안 움직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시는 분들은 움직이시지만 네. 어쨌든 다른 시기에 비해서는 좀 비수기인 건 맞죠.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요즘에 많이들 얘기하는 게 올해 최대 하두는 금리였어요. 그죠? 아니 도대체 금리는 왜 오르는 겁니까? 금리요?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물가는 왜 오르는데요? 인건비도 오르고 원자재도 오르고 식량도 오르고. 왜 원자재랑 그걸 왜 올리는 거예요? 누가 올리는 거예요 도대체? 뭐 지금 같은 시기는 딱 하나죠. 뭐? 하나는 아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뭐 에너지 부분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식량. 네. 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되게 밀 수출이 상당한 양인데. 말씀하시는 게 전쟁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전쟁 부분 영향이 크죠. 그러면 푸틴이 때문이네요? 때문에? 아무튼 뭐 무슨 이유가 됐든 전쟁은 항상 최악의 선택이니 좀 빨리 종전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금리를 얘기를 하자면 연준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경제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거랑 얘기를 하자면 연준 얘기가 나오는 거는 미국 금리잖아요, 결국에. 그렇죠. 예. 근데 왜 미국 금리를 따라가냐 이 말이야. 아니, 내 말은. 미국 금리를 봐야 되는 이유는 기축통화가 아직은 달러잖아요. 그렇긴 하죠. 예. 달러로 원유를 사들이고 모든 원자재 시장이나 모든 세계적인 거래는 다 달러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달러의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박 팀장님이 네. 재산이 되게 많은 자산가라고 해요. 세계적으로 다른 회사에도 그렇고 원자재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다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네.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세계 어디든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미국 금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4%라고 해요. 그리고 한국은 뭐 2%라고 합시다. 네. 돈 어디다 넣으시겠어요? 미국에다 놓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최소한 이 금리 부분은 맞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미국 연준이 얘기하는 그런 미국 금리에. 그건 맞춰야 외화, 달러가 유출이 안 된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환 보유고가 없어서 IMF를 겪어봤잖아요. 외환 보유고가 없으면은 뭘 수입을 못해요. 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유도 그렇고 모든 세계 원자재 시장에는 어떤 재료든 간에 우리나라는 다 수입이잖아요. 그렇죠. 예, 뭘 사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뭔가 나는 걸 가지고 만들어 갖고 파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원자재 원료나 자재나 이런 것들을 다 수입을 해서 그걸 이제 가공을 해서 팔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금리 변화에 민감한 거죠. 그러면 저는 제가 지금 뭐 분양 일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거 근데 분양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아니 왜 그러냐면 이제 고객분들께서 금리를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깊이 안 들어가도 일단 체감상으로 느끼는 게 일단은 뭘 대출을 받건 특히 부동산 투자할 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기 자본 100%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돼요? 많지 않잖아요. 보통 보면 중도금 같은 경우는 시행사가 요즘에는 다 중도금 무이자로 돼요. 아닌 현장들도 많잖아요. 그렇기는 하지만 네. 근데 그런 것들 봤을 때 그렇다고 해서 그 현장 물건 자체가 나쁘지는 않아요. 좋은 현장들도 요즘에는 중도금 무이자로 많이 가요. 물론 금리의 영향이 클 거라는 생각은 해요. 그렇죠. 그 부분을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뭐 예를 들어서 뭐 1차 정도금 보통 계약하고 나면 1차 정도금 한 몇 개월 사이에 발생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걱정이 돼서 하시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이걸 뭐라 해야 되지? 불안하신 거죠. 그렇죠. 예, 불안하신 거고 시장 상황 자체가 금리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는 시장 상황 자체가 이런 자금 시장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이런 돌아가는 시장 자체가 불안하니까 그러면 시장이 불안하면 사람들은 보통 현금을 좀 보유하려고 하죠. 바로바로 움직일 수 있는. 그렇죠. 그게 뭐 주식이 됐든 뭐 현금이 됐든 그러니까 유동성이 큰 자산을 보유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건 어쨌든 현금화시키는데 오래 오래 걸리기 때문에 걸리니까. 그렇죠. 예, 그런 심리가 좀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금리 영향도 있고 돌아가는 시장 상황도 있고 그리고 연말이기도 하고 연말도 굉장히 큰 이유가 있기는 해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금리 얘기 아까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보셨을 때 안정화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금리가 안정화가 되는 거는. 그러니까 그냥 제가 그냥 이건 제 그냥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그러니까 아까 뭐 연준 말씀하셨으니까 연준은 내년에는 그 인상폭이 지금까지 계속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해갖고 0.75 아니면 뭐 빅스텝이라고 0.5 그러니까 상승폭을 크게 올렸잖아요. 내년 한 1, 4분기, 2, 4분기 되면은 올리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0.25 뭐 이렇게 올릴 것 같고 그리고 하반기 들어가면은 다시 내릴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지금 거의 1년 동안 올렸잖아요. 그죠? 1년까지는 안 되겠지만 오래 올렸 그러면 내년 하반기까지도 올라갈 그 스텝이 올릴 수도 있고 유지시킬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올릴 가능성이 있고 근데 다만 지금처럼 이제 크게 올리진 않을 것 같다. 아, 근데 진짜로 왜 올리는 거예요? 아니 아, 도대체 왜 올리는 거예요? 사람도 죽으라고 왜 올리는 거예요? 안 올리면은 물가 상승으로 그게 더 크니까 인플레가 너무 크니까. 아니 근데 금리랑 인플레랑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데요? 인플레가 크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흔히 얘기하는 뭐 간혹 가다가 되게 자극적인 영상 이런 얘기하고 이러시는 분들 뭐 흔히 뭐 극우나 아니면 극좌나 이런 데 보면은 예전에 베네수엘라 뭐 이런 뭐 아르헨티나 그러니까 고인플레로 인해서 경제가 망가지는 상황들을 봤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플레가 너무 심하면 결국에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근데 지폐 자체가 그냥 종이 쪼가리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안 좋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이런 경제 유튜버나 그거 찾아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하는 거고 너무 인플레가 어느 정도 있는 건 당연한 거지만은 이게 너무 커버리면 그렇죠. 문제가 되니까 지금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거거든요. 인플레라는 건 다른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만 원으로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뭐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다. 근데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10만 원으로 밥 한 끼를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시중에 풀려 있는 돈을 줄이면 되죠. 회수를 하는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가 높아지면은 보다 돈을 내면 이자가 많으니까. 그리고 하나 더. 그러면 지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은행에 저축을 하면 네. 이자가 한 7%가 돼요. 뭐 시중 금리는 그렇죠. 막 5%, 7% 막 이상 막 준다 보니까 그러면 상가나 네. 수익형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수익률이 조금하는 게 더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그래서 더 투자를 안 하시는 것도 맞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기 수익을 보자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예금을 예치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이건 또 달라지는 거긴 한데 그렇죠. 아주 고액은 할 수 없죠. 아주 고액하시기에는 부담스럽죠.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이겠지만 그냥 이 질문 하나만 딱 놓고 보면 다른 거 빼고 뭐 그게 단기 수익으로 보면 이득이실 수 있어요. 훨씬 더. 왜냐하면은 부동산이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전성이 떨어지는 거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부동산을 투자하시는 분은 뭐 수익률도 물론 중요하지만 상가 같은 경우 뭐 중심지에 있는 상가 같은 경우는 가격이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상가보다 더 큰 걸 보자면 뭐 빌딩이 그럴 수 있고 건물이 그럴 수 있고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 그 수익률을 보고서 움직이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가치가 상승하는 거에 투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길게 보시고 아니면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뭐 짧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딱 그것만 한 몇 개월이나 아니면 뭐 한 1년이나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현재 금리로 보면 은행에 예치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물가가 상승하는 거나 금리로 있는 이득보다는 어쨌든 국내에서는 집가 상승폭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뭐 5년, 10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큰 이득인 사례가 더 많죠. 지금 현재 금리가 높으니까 이걸 일단 했다가 금리가 좀 안정이 되고 오면 그럼 나중에 저거 내가 받았던 거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남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 내가 이렇게 찍어놨던 게 남아있을, 그건 모르는 남아있을 거죠. 수도 있다. 그렇죠. 그건 모르는 거죠. 근데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쵸. 지금처럼 뭐 이제 분양시장도 그렇고 부동산 시장이 좀 이러고 있을 때면은 뭐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긴 하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럼 투자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니, 이거는 정답이 어딨어요. 정답이 어딨고. 이때는 투자를 하셔야 돼요. 아니면 안 돼야 돼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쨌든 기존에 있던 뭐 아파트 매매나 오피스텔 매매가 아니라 지금 분양은 솔직히 어느 때건 내가 이게 좋다. 그리고 이건 물건 되게 괜찮다. 확실하다. 확신이 서시면 그게 어느 때 하셔도 관계는 없죠. 근데 고려하셔야 될 게 자금 상황이나 유동성은 고려하셔야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고려하시고 투자하셔야죠. 그냥 이거 너무 좋으니까 나중에 무조건 오를 거야 라고 해서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요즘 같은 상황에 연말이잖아요. 네. 거의 연말이고 한데 저희가 현장에 들어와 있긴 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오피스텔을 지금 하고는 있고 네. 상가가 오픈을 했었어요. 상관은 뭐 완판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잘 안 될 줄 알았어요. 솔직하게 지금 같은 시장 상황이었으면. 요 부분이 혹시 궁금하시면은 문의 주시고요. 이건 내부적인 거라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금 여유 되시고 그리고 생각하셨을 때 여기 저희 현장에도 아크로 여의도 더원 같은 건 4년 후잖아요. 4년 후고 중도금도 무이자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금리 신경 쓰실 필요 없고 4년 후면은 제가 내년이면 좀 안정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테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연준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거대로라면 꾸준히 거기에 비슷하게라도 맞추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좀 차이는 있어요. 근데 얼추 비슷하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뭐 그냥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따라가야 된다라는 논리로만 딱 하면은 무조건 더 올려야 되겠죠. 딱 맞춰야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사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금리를 계속 올리면 지금 가계대출은 뭐 대부분 뭐예요? 일단 부동산에 묶여 있어요. 아파트 대출이 됐던 수익형 부동산 대출이 됐던 거기 묶여 있어요. 또 하나 기업 대출. 기업들이 뭐 다 자기 자산 갖고 운영하나요? 아니죠. 대출 받아서 회사채 발행하고 아니면 뭐 마진도 있고 그리고 그런 걸로 해서 다 운영을 하잖아요. 그럼 어쨌든 은행 빚이 다 있는 상태인데 그 이자 비용. 그러니까 이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자 비용이 부담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부담이 돼서 막 그만큼 올리지는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이 상황에서 이렇게 쭉 가고 있는 거라. 그럼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저희요? 우리요. 저희요? 우리요, 우리. 저희, 여러분들 말고. 우리요. 그러니까 10월, 11월 달, 그러니까 11월 달 보면 이전에 거래 절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내려도 거래가 안 된다. 그럼요. 네. 그리고 뭐 재건축도 그렇고 뭐 기존의 대단지 아파트들도 그렇고 이건 거래가 안 된다. 찾아봤어요. 11월 달에 음반 거래됐더라고요. 그리고 잠실 쪽도 송파 쪽도 거래되고. 왜 아까 전에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차 타고 오면서 뭐요? 현금 유동성이 없다 보니까 못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그렇죠.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뭐 계약금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그 예측이 안 되고 되게 불안하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있어보자 아니면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심리이지 않을까 하는 거죠, 저는. 저희가 이렇게 오늘 영상을 찍은 거는요, 그냥 시장 상황에 대해서 한번 둘이 얘기하다가 이런 내용 알려드리면 좋겠다, 말씀드리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어찌됐건 내년은 내년대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후년도는 몰라요. 그럼요. 내년도 어떻게 될지는 그 다음에는 또 몰라요. 그럼요. 뭐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걸 다 예측해서 움직일 수는 힘든 없죠. 거죠. 지금 시장 상황에는 금리 많이 걱정하시는데 뭐 걱정하셔야 되는 부분 맞고 그리고 내년에는 지금처럼 가파르게 오르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럼요. 그리고 조금 연말 뭐 하반기 정도 되면 좀 안정화를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 그가 일단은 뭐 현재 뭐 달러 미국 뭐 이런 금리인 거고 그 우리나라 쪽도
우리나라는 조금 머리가 아프긴 한데 뭐 그건 상황 봐야죠 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지금 조금이라도 투자에 관심이 있거나 좀 망설여지시는 분들은 주변 한번 돌아보시면 조건이 괜찮은 물건들이 많습니다. 뭐 그런 맞죠? 그런 건 한번 쭉 보시고 네. 뭐 어차피 연말이니까 뭐 천천히 둘러보시고 결정하셔도 되죠. 네, 그럼요. 그 조건 좋은 것도 많고 입지 좋은 것도 많고 물론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게 막 금방 확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뭐 소위 말하는 프리미엄이 잘 붙는 그런 호실들이라고 하죠. 그 중에서 조금 더 좋은 거. 그렇죠. 네, 그런 조금 더 것들 좋은 거. 선점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주변에 있는 물건지 현장 한번 둘러보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나요? 아니요, 뭐 이 정도면. 저는 또 있어요. 뭐요? 푸틴이. 지금까지 박건율이었습니다. 네, 이주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